자, 오늘로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째가 됐습니다. 자, 키우나 이 하르키우 방면에서는 공격이 끝났고, 자,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세베르도네츠크도 러시아가 한 70% 정도 점령했다라고 하고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측은 무기를 달라고 연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사거리 80km짜리 로켓, 다연장 로켓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동부 전선에서 매일 100명이 전사하고 500명 안팎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스웨덴도 지금 1천억 이상을 지원하고 경제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이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통령들 총리가 이걸 협상을 붙일라 해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는 속에서는 협상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오늘 보면 러시아의 석유를 원산지를 인도 기업이 앞장서서 세탁해가 러시아 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대서양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봉쇄를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지요. 자, 오늘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여러 무기를 8,700억 규모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이 하이마스라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인데 85km로 달리고 사정거리가 한 80km까지 가는 그 로켓 발사대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M777 곡사포와 그 견인포를 우크라이나에 줬지만은 이게 이제 한 30km, 40km 미만이고 러시아에서 장거리로 포를 쏘기 때문에 이 곡사포도 러시아 장거리 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8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포병 레이더와 결합해서 쓸 때 러시아군의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즉 포병 레이더는 상대방이 포를 쓸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독일이 최근에 또 협상 붙이려다가 창피를 당하고는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레이더 그리고 방공무기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중 최고 선능이라는 IRIS-T 미사일까지 준다고 해요. 러시아 전폭기들의 폭격을 막을 용도가 될 수 있겠죠. 자, 미국이 300km짜리를 주면 러시아 영내를 공격할까봐 고민하다가 80km짜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돈바스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쉽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고 외견상으로는 민간인 사망자가 3만이지만 실제로는 10만도 더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전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월드컵 예선에서 스코틀랜드를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 있는 웨일즈만 이기면 본선 진출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참 이 와중에서도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미사일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 그레이 이글 4대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준다 말을 판매한다 하죠. 이 그레이 이글은 상당히 비행기만큼 큽니다. 경비행기만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무게가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터키 드론 등을 쓰다가 이게 가게 되면 비행시간이 터키 드론 바이락타르의 3배에 달하고 또 여기에 무거운 미사일도 달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서방 무기를 가져와서 싸우고 버티니까 러시아가 최근에 이 돈바스에 공격하는 양상을 보면 매우 조직적으로 자기들 딴에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갖다가 넘어서면서 장거리 포격을 하고 비행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의 러시아도 이제 시행착오에서 좀 얻은 바를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버티니까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는 걸 밖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 세베르도네츠크, 옆에 있는 리시찬스크, 그리고 여기 리만을 이미 점령했다고 러시아는 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세베르도네츠크는 도심 내부에서 러시아가 점령 지역을 넓혀가지만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 발발 100일째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동안 외부에서 받은 첨단 무기들을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식 무기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데, 서방에서 지원받고 미국, 영국에서, 독일에서 지원받은 무기들은 서방식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나 폴란드에서 훈련을 2달 정도 받고 이제 서서히 장비들이 돈바스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드론이 차를 파고 들어가지고 톱날을 해전해가, 그래서 이 목적한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닌자 드론이 있지요. 자, 이것도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S-300PT라고 부르는 미사일 시스템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쓰여지고 있고, 정찰 드론도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777 곡사포는 지금 구신문이 다 동원해서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많이 공급받았는데 왜 전쟁 양상을 이기지 못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러시아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죠. 지금 세베르도네츠크와 리만, 리시찬스크, 포피스나 등의 공격이 집중이 가능한데,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왜?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고 받아쳐야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벨라루스하고의 국경 하르키우 여기에도 지금 신경을 써서 지켜야 되고, 또 이 트랜스니스트리아 여기에서 갑자기 러시아군이 나타날지도 지켜야 되고, 또 여기 헤르손 방면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는 전체 전력의 한 80%를 동부에 집중시키는데 우크라이나는 동부에 집중만 시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병력을 전사자도 우크라이나도 많이 하루에 100명, 그리고 부상자가 500. 그러니까 하루에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600명씩 생기고 있어요.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도 18,000명이 전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을 또 징집해서 훈련시키는데 그들이 여기 투입될 때까지의 시차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주 마음대로 불법 무기도 사용하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보급 통로가 되는 러시아 영내를 집중 공격하고 파고들 수 있다면 러시아가 문제가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로 포를 쏠 수도 없고 파고들 수도 없고 간간히 화재가 나지만 우크라이나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내부는 공격하지 마라고 하니까요. 자, 이런 국면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계에 접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부 세계주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하루에 1km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km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실패했고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소모당하면서 또 성공하겠다고는 볼 수 없는 쌍방이 서로 실패하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시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